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영입니다. 얼마 전에 1대1 코칭 받는데, 사실은 제가 1대1 코칭 할 때, 서울하고 경기권에 있는 분들 코칭할 때 제일 힘들어요. 거의 이제 보통 노량진에 대인원으로 가는 곳에 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잘못 가이딩 받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고시학원가 쪽에 오고 나서 제일 놀랬던 게 모범, 소위 말하는 모범 답안이거든요. 어떤 선생님들은 시사쟁점 분석할 때 본인들이 전부 다 표를 만들어가지고 개별 소쟁점들을 자기가 정해서 막 지역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목차를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필기 과목 공부하고 유사하죠. 거기다 그냥 적어놓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려요. 사실은 심층 면접을 경찰청에서 강화하는 이유가 면접관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찰이 되고 나면 지금 필기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불확실한 정보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수사기법이에요. 정보 수집 기법이고. 근데 먹기 좋게 전부 다 요약해서 떠넘겨주죠. 그래서 그게 제일 놀랬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면접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평가 시험으로 진행하고 당신의 가치 철학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시사 주제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쟁점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시험이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며칠 전에 1대1 코칭 받을 때 이제 이분이 너무 놀라서 말씀하신 게, 서울의 모 강사분이 면접관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대답을 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대답해야 된대요. 자기가 생각할 땐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더래요. 왜냐하면 이게 나에 관한 시험이고 당신은 누군가에 관한 질문에 관한 시험인 것 같은데, 면접관의 의도를 도대체 어떻게 파악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래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초능력 있으세요? 초능력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는 없어요. 짐작할 뿐이죠. 그 짐작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경험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사실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나는 다른 의도로 이렇게 나는 그냥 행동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친구는 보면 꼭 거기다가 자기의 경험의 기준점으로 멋대로 재해석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제를 깔 때 너는 이런 게 전제야 하고는 거기서 멋대로 결론을 도출해버리고는 나의 의도를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주변에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못 겪어봤어요? 저는 많이 겪어봤어요. 그게 직무에 있어서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직무 경험이 매우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신입 공채에 있어서는 그 직무 출신자분들이 사실은 코칭하면 안 돼요. 본인이 아주 한정적으로 겪은 직무를 일반화 시켜버려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입 공채에서 신입 직원들을 받아들일 때 우선 이제는 이 직무에 편협한 시각을 가지지 않은 지원자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류가 하나 나오는데, 아까 서울의 모 강사분이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면접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직무 선입견을 파악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대답을 하라 이 말이에요. 직무 선입견은 사람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NCS 기법이 확립되기 전에, 국가에서 이러한 정성평가 시험 표준화 작업을 하기 이전에는 기업체마다 직원들이 자기의 그냥 좁은 경험으로 자기의 직무 선입견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인재를 뽑았단 말이에요.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채용 개발을 담당하는 인력 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학의 산업심리학과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경영대학원의 인적자원개발 교수님들,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만들 때 이 직무선입견을 어떻게 하면 배제시키는가를 장치로 도입하는 게 심층면접이에요. 질문의 의도 따위는 없어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답을 할 뿐이고
경험 질문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행동 패턴이 드러나야 되고, 상황 설정 질문은 여러분들이 상황을 설정하는 자신만의 행동 기준점이 드러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체크 포인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문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거예요? 한 질문에 논리 능력, 분석 능력, 국가관을 전부 다 검증할 수 있게끔 질문 형태가 구성이 돼요. 거기서 면접관에 따라서 체크 포인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면접관이 직무 선입견에 기대해가지고 이 사람 입맛에 맞는 것을 예측해서 예단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자신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측도 아니죠. 어떻게 그 예측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단한 면접관의 의중에 나 자신의 이야기를 왜곡해서 전달한다고요. 제가 전국 각지에서 경찰직뿐만이 아니라 공기업 준비생이든 아니면 공무원 준비생이든 아니면 특목 대임 준비생이든 간에 심층 면접에서 불합격했던 사람들이 상담을 왔을 때 점검을 해보면 이런 요소가 정말 커요. 본인 자신의 가치 철학이 왜곡돼서 전달되는 경우가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험을 응시하러 가는 사람인데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관으로 투입됐는데 신입에 이제 들어오려고 수험생이 앉아가지고 내 생각을 자기 혼자서 멋대로 추측해가지고 거기에 입맛에 맞게끔 답변하는 어필식 답변을 했을 때 얼마나 가소롭겠냐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 내가 생각하는 그 의도와 맞아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요. 면접관을 3명, 4명 투입하는 데는 직무 선입견을 배제하려는 장치예요. 그래서 원래 권장사항은 뭐냐면 신입직 채용에 있어서는 해당 직원들은 1명만 투입해야 돼요. 4명이라면. 3명이라면 1명 투입하고 2명은 외부 전문가가 투입되게끔 돼 있어요. 그 직무 선입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성 원리를 모르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험생분들 서울 경기권에 지금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1대1 코칭해 보면 체불 경험 있는 분들이 어떤 형태냐면 스피치 학원식의 모범 답안 틀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한 틀 아니면 본인의 가치 철학이나 본인의 진정한 삶의 이야기는 다 배제되어 있고 어필식으로 왜곡되게 돼 있어요. 부풀려지고 포장된 형태로 답변이요. 어떤 분들은 제가 그래요. 혹시 국문과 나왔냐고. 국문과에서 코칭해 줄 때 답변 형식들이 달라요. 또 알고 보니까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는 분한테 그렇게 받은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예단하지 마십시오. 예단하지 말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의중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면접시험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의 진솔한 모습을 가서 보여주는 시험이에요. 그것을 왜곡되게 포장하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자기가 혼자서 어설프게 추측해가지고 포장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계속 감점당해요. 이건 감점 시스템이라며 기본적으로. 너무 걱정이 돼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